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성기영 아나운서 대신해서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가 임대차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전세 월세화는 이미 이전부터 시작된 현상인데다 전세 대출 규제는 이전부터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늘렸던 전세 대출이 갭 투자로 활용되고 집값을 끌어올리자 집값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진행하던 정책이었는데요. 물론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시 전세값은 더 올라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전세 월세화 현상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네, 6.2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좀 살펴볼게요. 한 달 반 만에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최고가를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6.27 대책이 나오기 전에 평균적으로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 주간 동향은 0.4%에 육박을 했는데요. 52주를 곱하게 되면은 0.4는 연 20% 넘는 상승률인데 마포나 성동 같은 데는 주간 1%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유로 하면은 연 50%씩 상승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호가 20억 원인 아파트가 호가 30억에 불리고 이러면서 동향 조사가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6.27 나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 6주간 계속 하락을 했고 주간 상승 동향은 0.1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0.14로 0.02만큼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열은 잡혔지만은 주간 가격 동향이 플러스 0.12, 0.14라는 거는 여전히 플러스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6월 기준으로 12,000건 거래되다가 지금은 이제 7월은 아직 최종 집결은 안 됐지만 5,000건 이하일 것 같고 예. 8월은 뭐 4,000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침체했으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건으로 보면 실거래 최고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실거래 최고가는 또 국토부에서 또 따로 분석한 걸 보면은 네. 지금 예를 들면 하루에 뭐 한 1,400개 공개가 되는데 서울에 몇백 개가 나온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또 6.27 이전 건데 잔금이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세에 진입한 거는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일부 과열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강력한 대출 규제인 이 6.27 대책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바로 전세 시장이라는 보도가 많던데요. 전세 품귀에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세값이 껑충 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전세 시장 분위기는 예상외로 매우 차분한 상황입니다. 전세는 주간으로 0.05만큼밖에 안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도요. 전국은 아예 변화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세가 서울에 0.2가 넘으면서 굉장히 강세였던 기간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굉장히 잠잠한데 왜 이런 이제 지적들이 요즘 조금 나오냐면은 그거는 정부가 전세와 관련해서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현 종전 임차인들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되거든요. 종전 임차인이 전세 살다가 나가버리시면은 새로운 전세를 못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임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그냥 계속해서 연장하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이것이 전세가 상승 압력을 오히려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또 있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자들한테 원래는 주택 양도세를 걷어야 되지만은 2년에 5%밖에 임차료를 안 올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 해주는 제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내년 말까지 이어지는 제도인데 이 제도도 2년 5%로 묶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임차료를 높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일반 임대인들도 전세 임차인이 유지되길 바라고 상생 임대인도 그냥 종전 임차인 유지되면서 2년 5%를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임대차 매물이 잠기고 있습니다. 임대차 매물이 잠기면서 특정 지역에는
거기를 어떤 특정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 학군지가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임차 수요인들한테는 전세 매물이 너무 희귀한 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위아래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적으로는 지수는 굉장히 안정세로 가고 있지만은 이제 특정 전세 가격은 상하한 폭이 완전히 전세 가격 이중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조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면 네. 안정화가 돼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집을 구하기가 내가 내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사시는 거고 전세로.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든 상황이 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2020년에 임대차법 개정을 했을 때도 네네. 그때도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임차료가 너무 올라갈까봐 예. 임차인들도 임대차법 개정 전에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뭐 이런 패턴들이 조금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에 원래대로 공급되었어야 할 신규 임대차권 계약들이 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임차 수요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정 연도가 되면 어디 가고 막 이런 임차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생기면서 당시에 임차가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임차료가 다 올라가지고 전세 지수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뭐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거나 하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전세 시세 자체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매우 안정적인데 다만 전세 물건 자체는 크게 네. 준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차인들도 역설적으로 과거처럼 전세를 엄청나게 선호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그럼 뭐 보증부 월세가 뭐가 나쁘냐 해서 준전세는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해서 준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점진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도는 전세 고공행진이다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공행진이라는 보도는 전세 네. 실거래 지수나 동향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다소 와전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고공을 행진했던 게 모든 데이터와 지표로 다 잡히지만은 네. 전세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좀 와전된 정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세라는 형태 있잖아요. 예. 예. 그 형태가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전에는 이제 전세 계약을 치르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그 네. 사람이 보증금 받아서 앞에 있던 사람들 내주고 이런 네. 구조였었는데 예. 이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예. 네. 전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출 규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을 은행이 해주고 있는 근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100%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627 대책으로 달라진 거는 7월 21일부터 그러니까 한 2, 3주 전부터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90%에서 80%로 조금 낮추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4억 정도 보증이 나가야 될 그거면은 한 3억 2천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그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이 없는 위험 대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대출을 해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에 대한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는 뭐 어떤 법을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융위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지고 전세 보증 한도를 뭐 다음 주부터 50%로 하시오 이러면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이 거의 씨가 마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간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가 있고 비아파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22년부터 전세 사기를 포함해 가지고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비자발적 월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도 일부 월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선택에 의해서. 네. 그거는 임차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제도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다음 임차인이 와야지 전세 잔금을 돌려주는 거지 집주인이 어디 전세금을 따로 저장해놨다가 그렇죠. 그날 주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보증금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하고 게다가 그 돈을 담아둘 생각을 하니까 뭐 담아둔다고 해도 이자율만큼 나가는 건데 뭐 2.5에서 3% 정도 이자율 낸다면 그 돈을 차라리 딴 데 넣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은연중에 변하고 있거든요. 준월세와 월세화로. 그래서 아파트 전세는 월세화로 시장 선택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고
비아파트의 월세화는 전세 사고를 통한 그런 기피로 인해서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주거지와 관련해서 그 예.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월세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이미 그게 아파트의 월세화는 50%였는데요. 네. 그게 3년 전 기준으로 지금은 55%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비아파트는 이게 확실히 변한 게 월세화가 55%라면은 이게 75%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은 서울도 이렇다는 거고 전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데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완전 월세화가 됐고요. 예. 아파트 시장은 월세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좀 희귀하고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게 그래서 너무 희소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낮다는 거고 전세 수요가 낮으니까 전세 가격도 좀 안정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네. 예. 그 이전부터 이제 전세 월세화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월세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높잖아요. 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시장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월세화가 아파트 쪽에 5%포인트 올라간 거는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지만은요. 네. 627 대책에서 힌트가 나온 게 뭐냐면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비율만 낮추더라도 전세 대출이 바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네, 예. 사실 이 보증이 없을 때는 전세 대출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금융위가 그냥 펜 한 번이면은 전세대출 보증을 없앨 수 있는 거고 전세대출 보증이 없어지는 순간 민간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강제적인 전세의 월세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런 너무 좀 터프한 월세화가 아파트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의 여론은 너무 터프한 월세화를 하시면은 임차료가 월세화가 되면서 좀 올라가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급감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627도 갑자기 나와서 6월 27일 나와서 28일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경착륙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막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냥 자연스러운 월세화, 임차인의 선택에 의한 그런 아파트 월세화고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에 대한 회피 월세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이제 후속 조치로 전세 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걸 내놓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627에서 어쨌든 90% 보증하는 걸 80% 낮췄고 그리고 그동안 전세가 원래는 좀 안정적이고 또 전세 비용이 월세보다 싸다는 그런 인식 하에 시장에서 네. 좀 수용이 활발하게 됐었던 건데 그 기저에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했던 공적 어떤 상품들이 있었거든요. 전세대출 보증이나 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같은 그런 상품들과 함께 전세가 퍼졌었었는데 비아파트 쪽에서 22년, 23년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주택금융공사 역시 전세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민간은행 이 전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좀 더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기 때문에 예. 627에서도 그게 담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이번에 7월 21일부터 테스트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21일 이후부터 정확히 주간 전세가율 강세율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더 낮추는 정책을 쓸 거라는 게 너무 자명해 보여가지고 저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7처럼 이제 경착륙식의 네. 이런 대책 말고 시장에서 말하는 이 연착륙 방식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히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로드맵을 구축을 해서 1.5년에 걸쳐서 3회차에 걸쳐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도 80% 규제 지역과 수도권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면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어떤 준비하는 시간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에 대해서 갑자기 뭐 8월 14일부터 할 건데 휴가 끝나고 8월 18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충격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로드맵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전세 시장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매매 시장 안정화에
그런 방향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네. 생활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한테는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전반적인 전세의 인위적 월세화에 대한 반론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인위적인 전세화가 되었어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세 제도는 2000대 초반에 사라질 뻔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만들면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 100% 보증을 해주니까 시중은행은 그냥 어차피 예대마진 버는 거니까 전세 대출도 상품이어가지고 풀어 제끼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전세 대출과 관련한 금액이 180조가 넘어가고 전체 가계 대출의 10%가 전세 대출인데 이거는 DSR에도 안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전세 낀 갭 매수가 2010년대 중반부터 퍼지면서 전세 대출을 먹고 자란 전세가액 위에다가 갭 투자를 하면서 매매가 앙등을 일으켜 왔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래도 전세는 서민 주거니까 살려놓자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네. 전세 사기 사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공공기관도 이제 좀 맛이 가고 그다음에 전세 관련한 피해자도 너무 많이 나오면서 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세 대출 반환 보험 상품을 팔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년간 사조 손실 받고 지금 네. 완전 100% 잠식 상태니까 결국 그 회사 살리려면 저희가 또 몇 조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다 저희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세의 어떤 순기능이 22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다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세를 좀 연착륙을 해서 그냥 시장 임차 제도는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을 하되 전세를 특수하게 밀어주지는 말자는 스탠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임차료가 싸다는 거는 사실은 전세에 대한 그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 월세보다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는 이제 두 가지 불편함인데 첫 번째는 밀어내기식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전세 이사를 해보신 분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날 내가 받아야 나도 저 집에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에 솔직히 말하면 꾸밀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 네. 붙이기도 타이트한데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일정 하루 이틀 틀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상당한 불편이 초래가 되는 제도고 그 정도면은 그냥 불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임차보증금 미반환을 넘어가지고 전세보증금 관련한 사기 사건이라든가 준사기 혹은 사기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의 임차보증금 미회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 선택에서 아파트 시장조차도 어느 정도 월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갈 거라면은 그냥 이거를 좀 더 제도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로드맵을 세워서 잘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전세대출 규제가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이제 로드맵을 갖고 시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예.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저희가 월세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많은 경우에 월세 보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세로 내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보조 제도는 지금도 있는데요. 네. 올해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서도 월세 세액 공제가 좀 더 넓어졌거든요. 사실은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 대출을 하는데 그냥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지만 근본적으로 전세 계약서를 베이스로 다 전세 대출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따로 신용심사를 심각하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요. 회수를 100%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을 지금은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보편적인 월세 세액 공제로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되면은 월세 소득에 대한 그 이제 징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열리게 되거든요. 현재 전세는 간주임대료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임차 소득에 대한 그 회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세수까지 연결해서 보면. 앞서 이제 그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현재 꿈틀댄다는 거는 0.43에서 0.12까지 6주 연속 내려가다가 지난주에 0.14로 튀면서 좀 꿈틀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대책이 어떤 게 나올 거를 생각하냐면은 결국 주택시장 대책은 수요 공급 대책인데 네. 수요 대책은 금융부처 주도로 내고 공급 대책은 국토부 주도로 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기재부에서 갑자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캠코를 기재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도심 내 뭐 빈 땅 등을 활용해서 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공급 대책을 기재부가 냈지만 사실 공급 대책은 이제 국토부가 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차기 대책은 이제 국토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 또 그 컨센서스를 상위에서 내냐 하위에서 내냐 또 어떤 성격을 내냐 이런 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 전세 대출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 전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급격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본의 버블 붕괴? 네. 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문제를 또 염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627이 628부터 시행이 된 것처럼 네. 좀 마치 너무 과도한 혁신성이나 아니면 과도한 서프라이즈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어떤 법제화된 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금융부처가 어느 순간 0으로 꺼버리게 되면은 시중은행에서는 저는 거의 그 다음 날부터 전세 대출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현재 전세금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전세 대출이 없었을 때는 과거의 전세금이 다 자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이 나오면서는 대출 200조를 먹으면서 대출 기반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돈을 어느 순간 갑자기 마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대출에 대한 경착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도 뭐 크래시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627에서는 10%포인트 보증 한도를 낮춰본 거고요. 네. 7월 21일부터 전세가가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인 로드맵에 걸쳐서 추진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